25쪽에 시가화 조정구역 봅시다. 자,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도지사는 그게 밑줄 치시고, 시도지사가 원칙적으로 지정권입니다.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 장의 요청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줄칩니다.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줄쳐서요. 그 옆에다 씁니다. 현재라고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줄칩니다.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줄쳤습니까? 그 옆에는 장래라고 쓰시면 돼요. 자, 또 줄칩니다.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까지 줄친대요. 도시군관리계 결정으로 지정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또 줄칩니다.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까지만 줄친답니다. 시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뛰어넘어서 또 줄칩니다. 시가 유보 기한이 끝난 날,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시가화라는 말은 시가지 형성을 말합니다. 자, 시가지가 형성되려면은 건축이 있어야 시가지가 형성됩니다. 시가 조정구역이다라는 것은 시가지 형성을 조정하는 곳, 또 건축을 조정하는 곳이다 이 뜻인데, 자, 이걸 지정은 시도지사가 지정하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국가계획과 관련이 돼 있을 때는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이거 왜 지정하느냐? 자,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언제? 지금 현재는 무질서한 시가화, 즉 시가지 형성이나 건축을 막기 위해서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언제? 장래에. 자, 그래서 이 제도의 핵심이 이거죠. 장래 여기 개발할 거예요. 개발하는데 지금 무질서한 시가지가 형성되면 개발에 도움이 됩니까? 방해됩니까? 방해되겠죠. 이 장래 개발을 위해서 지금 현재 무질서한 시가지 형성을 막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중에 이때 시가화를 유보시켜버려요. 어떤 곳은 5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곳은 15년도 될 수 있죠. 5년에서 20년 사이 기간을 유보 기간을 정합니다. 유보를 한다는 것은 시가지 형성을 중단시킨다 이 뜻이에요. 중단시키려면 여기도 별도 기준이 있어야겠죠. 가장 대표적인 별도 기준이, 자, 주택은 여기에 신축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 있죠. 일반 건축물은 신축도 못하고 정축도 못해요. 이렇게 해서 시가지 형성을 막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화 조정구역 제도로 인해서 개발된 곳이 있죠. 자, 인천국제공항이다. 자, 인천국제공항은 인천 앞바다에 있는 영종도라는 섬에다가 넣어놨어요. 자, 이 섬에 보니까 개인 토지 소유자들이 있겠죠. 갑도 있고 을도 있고 병도 있고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무렵에 1980년대 초죠. 83년쯤인가
자, 그때 당시에 광역도시계획으로 자, 여기에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 여기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개인 토지는 전부 다 수용해라라고 일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발표해요. 자, 그리고 실행계획이 자, 발표도 있어야 되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 발표가 있어야 개발에 뭐 할 수 있다? 착수가 돼요. 자, 방향 제시에서 실행 계획을 발표하는 이 사이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다. 그래서 유보기간이 자, 1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몇 년부터? 5년부터 시작해요. 자, 그러면은 방향 제시 계획 발표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10년도 걸릴 수도 있고 15년도 걸릴 수도 있고 20년 안까지 기간에 적당한 기간을 정해서 자, 이 기간 안에는 자, 유보기간으로서 여기에 시가정성을 막아야 되죠. 예. 만약 이걸 막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갑이나 어리나 병이 방향지시 계획 봤죠. 내 토지 수용 당할 걸 알 거다. 그러면은 나라에서 주는 대로 받습니까? 더 받습니까? 더 받으려고 할 거예요. 만일에 이 영종도는 대부분 잡종지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건축 같은 거 하게 되고 만일에 논이나 밭이다 하면은 뭐 심습니까? 나무 심어요. 보상금 많이 받기 위해서. 자, 그래서 갑이 여기 건물 짓더라. 상가. 자, 어리 묻죠. 그 철거할 것들 많아 돈 들이는 거. 자, 나는 토지 보상, 건물 보상, 영업 보상 세 가지 받는데 니는 토지 보상 하나밖에 못 받는다. 아, 그럼 나도 지어야 되겠다. 그럼 니도 지어라, 다 지어라. 순식간에 6개월 안에 여기에 건물 다 돌아버려요. 자, 그러다 되면은 무질서한 시가화가 돼버렸죠. 5년 지난 이후에 이 도시군관리 실행계획 딱 발표해서 개발 착수를 하기 위해서 자, 수용을 해야 되니까 보상금이 생각 외로 증가가 많겠죠. 수용 기간도 어떻습니까? 상당히 길어집니다. 자, 이러되면 원래 원하던 개발 못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장래에 여기 개발할 거니까 지금 현재 무질서 시가지 형성을 막기 위해서 이 제도가 필요한데 실제로 이 계획 발표할 당시에 여기 시가 정부에 묶었습니다. 영종도 섬 전체에다가. 자, 그러니까 별도 기준이 이거 저거 하겠죠? 신축된다 안 된다? 아예 안 돼요. 자, 무질서 시가지 형성도 없겠죠? 보상금 수용기간 늘어나는 것도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1년 만에 토지 수용이 다 끝이 나버려요. 그리고 1999년에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공항 운영에 대한 시스템 있죠. 그거 설치하고 2000년 말경에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에서 깜짝 놀랐죠. 이래 큰 공항을 십몇 년 만에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지금은 이 공항이 그때 당시에는 1단계인데 지금 2단계 돼가 있죠. 1터미널, 2터미널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공항은 아닙니다. 크기로, 면적으로는 세계 한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느 공항이라도 자, 시스템이나 공항 이용객들이 만족도가 세계 뭐 1등이에요. 그래서 우리 호텔 같은 데 가면 등급이 있죠. 자, 별 하나부터 해서 최고 별 몇 개까지? 7개, 7등급 호텔. 우리나라에 7등급 호텔이 있어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돼요. 자, 공항도 마찬가지로 등급을 매깁니다. 유일하게 전 세계 7등급 공항이 어디예요? 이거예요. 이 7등급 공항이에요, 7등급. 예. 그만큼 이용해 보면은 외국에 이제 한 몇 번 나가 보면 공항 이용하면 딱 압니다. 잘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뭐 공항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뭐 여러분도 뭐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내일 아침 비행기 타야 돼요. 새벽 비행기 타려면 저녁에 올라가야 되죠. 그럼 밤에 뭐 해야 됩니까? 어디 좀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잠시 잘 수 있도록 이런 저렴한 호텔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모욕하는 데 있을까? 예, 모욕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 사우나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이게. 예. 그래서 세계 별 7개짜리 공항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아직까지 어떻게 생각하냐. 유럽에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한국은 가난한 나라다. 못 사는 나라다죠. 한국에 딱 인천국제공항 딱 들어온 순간 놀래버리죠. 예. 이렇게 발전했나 할 정도로 잘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항 건설을 할 때, 이럴 때 썼던 제도가 시가종구역 제도인데, 결국은 결론은 이거예요. 장래 개발을 위해서 현재 물산 시가정책을 어떻습니까? 막는 제도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 보습니다. 줄치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줄치고. 자, 해양수산부 장관이 재정권자입니다. 직접 또는 관계행정의 장의 요청받아 줄칩니다.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 인접 토지에 대한까지 줄치면 돼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할 수가 있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관리 행위자에 관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데, 수산자원관리법이라는 법이 별도 기준입니다. 여기. 자, 우리 남해안에 가면은 각종 양식장들이 있죠. 그 바다와 그 주변 인접 토지에 그 양식장 생산되는 수산자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이 지정되면은 그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아예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한다 이 뜻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줄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합니다. 자,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 제공한다는 것은 공원화를 한다 이 말이죠. 공원화를 위해서 줄칩니다. 그 다음에 자, 도시적 간의 식생이 양은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까지 줄치면 돼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로 결정할 수가 있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 되어 있죠. 거기 별도 기준입니다. 자, 우리 도시지역 내에 도심 속에 산림 상태가 어느 정도 양호한 산지에 공원화를 위해서 지정한다는 뜻이에요. 울산광역시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은 남산공원이라 들어봤습니까? 거기에 이게 지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공원, 도심 속에 산림 상태가 어느 정도 양호한 산지에다가 이거 지정해서 공원화를 위해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게는 공원화에 필요한 편의시설 같은 건 설치할 수 있지만 그 외 건축물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쓰고. 3번에 시가조정구역의 행위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다 씁니다. 거기 시가조정구역의 무슨 기준이냐? 별도 기준입니다. 별도 기준. 자, 시가조정구역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방갈로 1번 줄칩니다. 도시공객 사업은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것에 한해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가조정구역 안에서는 자, 도시공객 사업하려면 세 가지 조건 갖춰라 뜻이에요.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해야 되죠. 중앙행정기관 장이 요청해야 되고, 지역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방갈로 이번에 도시공객 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의 줄칩니다. 허가를 받아 행위할 수 있습니다. 자,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여럿이 있는데, 자, 그게 2번에 줄칩니다. 주택은 정축됩니다. 정축까지. 자, 갈로 안에 기존 면적 포함해서 단 얼마 이하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거 물어봤어요.
자, 그리고 부속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기존 면적 포함해서 33제곱미터, 10평 이하로만 설치해야 돼요. 자, 그리고 종교시설 정축 줄치고, 갈로 뛰어넘으시고, 그 다음 줄, 첫째 줄 끝에, 자, 줄칩니다. 주택 및 종교시설은 신축 불가라고 해놨죠. 주택이나 종교시설 신축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방갈로번에 보시면 기존 건축물이 동일한 용도 규모 안에서 개축, 재축, 대수선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일반 건축물은 신축, 정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일반 건축물은 개축, 재축, 대수선밖에 안 되고 신축, 정축은 안 됩니다. 이것부터 먼저 하시고 그 외에 부수 내용들은 자, 5, 6월 달에 우리 기출 문제 있죠? 풀면서 이 부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구석구석이 작년에 다 냈어요. 그러니까 뭐 맞춘다 못 맞춘다? 못 맞추죠. 다 틀리지. 그래서 책에 없는 거 작년에 15문제 나왔습니다. 15문제. 그거 맞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기출문제 풀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놓으니까 이 부분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그 외적인 것은 여러분이 맞추기 힘들어집니다. 그걸 판단을 잘해야 돼요. 공법은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자, 책에 있는 대로 다 공부하면은 학교한다 못 한다? 못합니다. 요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목이에요. 자, 그 두 가지만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5, 6월 달에 기출문제 풀면서 공부합시다. 밑에 방갈로 3번, 4번은 안 보셔도 돼요. 자, 네 번째 이제 입주기재 최소구역 지정 등으로 갔어. 자, 거기에 양갈로 2번 지정권자 보시면 입주기재 최소구역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가 지정합니다.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 누구요? 자, 그거에다 써서요, 조만하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이렇게 쓰면 되죠. 이 사람들이 결정권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입주자 최소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줄칩니다.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을 정진시켜 줄지고, 그 말은 복합개발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그냥 봅시다. 도시 정비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 전부 일부를 입주자 최소로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 대상 지역이 6가지가 있죠. 자, 박스 갈로 묶고 옆에다 씁니다. 정비가 필요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 6가지는 한마디로 정비가 필요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다. 그 뜻이.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입주기재 최소구역이라는 제도는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정비가 필요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자, 공업지역, 자, 이런 지역에 복합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입주기재 최소구역이다. 뭐 이런 뜻인데 조금 더 풀었으면은 자, 입지다라는 것은 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규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어떤 토지든 간에 용도지역 등이 자, 지정돼 있고 그게 따른 규제가 있죠. 용도지역 등의 규제를 최소라는 것은 최소화해서 될 수 있으면 규제를 없애서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복합 개발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용도구역을
입주기재 최소구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입주기재 최소구역은 시설물 부지의 용도적 등 규제를 최소화시켜서 복합 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제도인데 이 제도는 사실 우리가 도입을 한 배경을 아셔야 돼요. 자,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 때 혁신도시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자, 이 혁신도시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서울이 울산 광역시보다 면적이 작죠. 거기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금융 모든 것이 집중되니까 너무 가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자, 서울에 있는 공기업 본사 있죠. 본사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이 무슨 정책이다? 혁신도시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혁신도시 정책으로 인해서 울산광역시에 서울의 공기업 본사가 온 것이 크게 두 가지인가 세 가지 되죠. 대한석유공사. 왜 대한석유공사 일로 보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 중에 석유를 생산하는 도시가 울산광역시입니다. 예, 유전의 도시예요. 울산광역시 무슨 석유가 땅에서 파면 뭡니까? 이 놓아요. 어째 울산 사람 그걸 모르네. 지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디? 울산 앞바다에. 거기 가보면은 바다에서 유전으로 그게 원유를 계속 퍼내요. 양이 소량입니다. 예. 울산광역시 그 앞바다 있죠? 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공사를 일로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기업들이 많으니까 근로복지공단 왔죠. 우정사업본부가 왔어요. 그래서 일로 왔다. 그러면 그 본사들이 저기 중국 혁신도시에 가면 본사 건물도 지났죠. 무슨 돈으로? 뭘 자기 알아서 지어. 서울에 그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사 부지가 있죠. 그걸 매각해서 이전 비용으로 서도록 돼가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의 본사 부지가 매각됐나 안 된다? 안 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제1의 공기업이 한국전력공사죠. 거기 어디로 갔냐? 전라도 광주로 갔죠. 2등이 한국토지특공사 경남 진주로 갔고 3등이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으로 갔어요. 다 이전하는데 돈 들죠. 그 한전을 예를 들어서 자, 한전이 서울에 있었던 본사 부지와 시설이 얼마짜리냐? 4조 원짜리야. 이걸 팔아서 전라도 광주로 본사 이전을 하기로 했는데 전라도 광주로 이전 다 하고 났는데도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려요. 무려 10년 가까이 해도 안 팔려요. 자, 그 이유를 왜 안 팔린지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한전본사 부지가 용도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이다. 여기에 적합하게 이용을 하니까 활용 가치가 높다 낮다. 아파트 지어서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땅값이 4조 원이죠. 34평짜리 아파트 공급하면은 34평짜리 분양가 100억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매입한다 안 한다? 아무도 매입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책에 따른 공기업 자산을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 가까이 전에 한전본사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해 줄게. 그러면은 여기에 딸려 있는 각종 규제가 어떻게 됩니까? 최소화 되겠죠. 자, 그러면 활용 가치가 어떻습니까? 높아지죠. 그래서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관심 있는 기업은 자, 이 한전본사 부지 경쟁 입찰에 참가하시오 하니까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이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2파전으로 가붙죠. 자, 한쪽은 삼성, 또 하나는 현대자동차. 자, 삼성은 얼마 선언했느냐? 최종적으로 8조를 선언했습니다. 4조짜리를.
현대자동차는 얼마 써놨냐? 10조 5천억을 써놨죠. 그럼 어디가 낙찰됩니까? 여기에 낙찰돼요. 이때 뭐 뒤에 뒷말이 그렇습니다. 삼성의 낙찰 이 경영입찰 팀장이나 현대자동차 팀장한테 각 기업의 그룹의 차원에서 네가 쓸 수 있는 거 최대한 써서 이거 따와라 했어요. 따와라 했어요. 삼성은 그래도 간이 좀 작았던 모양이에요. 현대자동차 낙찰팀장 간이 보았어요. 지도 많이 났고 양껏 섣붙죠. 새벽에. 예, 10조 5천억 썼어요. 아, 이거 비싸게 낙찰받았다는 말이 많았는데 불과 뭐 한두 달 뒤에 되니까 완전히 확 달라지죠, 분위기가. 이거 지정됐겠죠. 자, 그래서 이 토지는 일반 주거지로서 공시가격이 얼마? 이제 4조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경매 공매로 낙찰받았죠. 경매 공매가가 기본 공시가격입니다. 10조 5천억이에요. 이게 상업지역으로 바뀌어버리죠. 20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팀장은 1계급 특진에다가 해외 연수에다가 갔던 거예요. 자,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여기다가 정부에 질의합니다. 120층짜리 복합 빌딩을 넣고 싶은데 어떤 넣냐 하니까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는 규제가 없다. 한 동을 열 동부터 너가 알아서 해라. 두 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다 분양되고 임대되면은 자산 가치를 40조로 30조 벌었죠. 예. 자, 그래서 이 제도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뭐 1조도 없잖아. 아니 이거 뭐 하나 낙찰 받아야 뻥튀기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공기업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기업에 특혜 주는 제도예요. 엄청난 특혜를 주죠. 특혜를 줘서 이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만 효력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또 연장할 것 같아요. 원래 2019년까지만 유지시키다가 2024년 또 연장했어요. 또 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시험에는 뭐 묻느냐? 첫째, 자, 거기에 입주에 최소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6가지 있죠? 그걸 물어봅니다. 1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같은데 이게 상업지역이죠. 자, 이번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중에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건 주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에요. 자, 거기에 철도 역사나 터미널은 주로 상업 지역일 거고 항만이라고 되어 있죠. 항만은 공업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문화시설 같은 건 주로 주거지역에 있어요. 이런 곳에 하겠다. 세 번째, 3개 이상 노선의 교차는 대중교통 결절부터 1km 내지요. 대중교통 결절이라는 건 대중교통이 모이는 자리죠. 울산 강릉시 같으면 저기에 공업타 로타리 하십니까? 저런 곳에서 1km 내지는 대부분 상업지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도시 및 주환경 정비에 따른 노블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공업지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라든지. 다섯 번째, 자, 거기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주로 상업지역이고. 6번에 그 밖에, 자, 창의적인 지역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첨단 산업단지, 이건 공업지역이죠. 그 다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의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구역은 주로 주거지역이에요. 단독주택에 있는 주거지역. 그 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에 따른 근린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입니다. 결국은 이 내용을 한마디로 줄여 뿌리면 정비가 필요한 어디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다. 그럼 시험이 낼 때 다음 중 입주기재 최소를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을 찾아라 이래 놓겠죠.
그러면 틀림없이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렇게 문제 풀면 돼요.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양갈루 3번의 입주의 최수거의 필수 내용은 5, 6월 달에 보세요. 양갈루 4번도 5, 6월 달에. 5번의 협의에 따른 의견 제시기한 보시면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는 도시군관리 결정하기 위해서 관계행정위원 장과 협의한 경우 협의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출치입니다. 10일 내 의견을 회신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일반적으로 결정할 때 협의심 절차 거치죠. 그때는 30일 내 의견 제시돼. 이거는 며칠? 10일. 6번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주의 최소의 지정과 입주의 최소의 계획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양갈루 7번은 보실 거 없고 5번에 입주자 최소구역에서 행위자는 즉 별도 기준에 관한 것인데 입주자 최소구역의 행위자는 용도지역, 용도주구에서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줄칩니다. 입주자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자, 입주자 최소구역 계획이 밑에 씁니다. 별도 기준입니다. 입주자 최소구역이 정된 무슨 기준이다? 별도 기준. 자, 6번에 입주자 최소구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 특례가 있는데 첫째, 적용을 배제. 입주자 최소구역에서는 다음의 법률 규정을 정하지 않는데 1번 줄칩니다. 주택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봉시설, 설치 기준, 대조선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입주자 최소구역 아파트 같은 거 설치하죠. 주택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뜻이죠. 이번에 주차장법에 따른 줄치입니다.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한 것도 정하지 않습니다. 3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줄치입니다. 미술작품 설치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빌딩 앞에 조각상 하나씩 들어가죠. 그런 거 적용하지 않는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건축법의 줄치입니다. 공개공지 등 확보에 관한 것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양갈루 이번에 완화 적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자, 그게 박스 안에 보시면은 1번 줄칩니다. 학교 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행위자는 완화해 준다. 2번 줄칩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서 행위자도 완화해 준다. 자, 3번에 줄칩니다. 입주자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 특별건축구역 위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자, 특별건축구역은 뭐 하는 곳이냐? 창의적인 건축하는 곳이에요. 자, 그럼 입주자 최소구역도 특별건축을 보니까 창의적 건축이 된다는 뜻이죠. 창의적 건축할 때는 건축법 적용할까요? 하지 말까요? 안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안에는 뭐 적용합니까? 없어요. 규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다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럼 너가 알아서 지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밑에 용도, 지역, 주거, 구역에서 건축자한 예에서 1, 2번은 5, 6월 달에 보고 3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버리시고 그 다음 페이지 4번에 둘 이상 용도, 지역, 주, 구역 걸친 토지에 대한 정기준이 되어 있죠. 그거는 문제풀이 때 보면 돼요. 이 부분은 요즘에 안 나오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난주 문제풀이 할 때 계산 문제 가지고 공부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6절 도시공객 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서부터 합니다. 자, 마칩니다.